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지칠 때까지 잔업을 하는데도 저축은 늘지 않나요? 서울이나 한국의 어느 도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분명 이런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퇴근 후 커피숍에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 그리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일 집세, 신용카드,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모습. 그럼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정적 성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분석, 실수 1,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것. 교육 시스템, 부모, 사회,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라. 열심히 일하라.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직장 덕분에 정말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돈 버는 법을 모른다면 평생 돈만 쫓을 뿐 돈이 나를 쫓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실수, 벌면 벌수록 부자가 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늘어납니다. 첫 달 월급, 예쁜 옷을 더 많이 산다. 월급 인상, 외식, 비싼 커피 마시기로 바꾼다. 보너스,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여행을 가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바로 생각한다. 결과는 월말이 되면 여전히 빈손으로. 이것이 바로 많은 젊은 한국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소위 별표 소득 함정 별표입니다. 실수 3. 현금 흐름과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의 젊은이들 중 현금 흐름, 자산, 부채의 개념을 배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돈 벌기, 쓰기, 돈이 떨어지기, 다음 월급 받기까지 기다리기. 우리는 수천 시간 동안 수학, 문학, 역사 공부를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돈 관리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더라도 월말에 저축할 30만 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철학,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일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다음 5년 안에 여러분의 재정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마세요.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일하세요. 혼란스럽게 들리시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러 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직업은 나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나는 판매 기술을 배우고 있는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나요? 투자, 마케팅, 사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나요? 만약 아니요라면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가치는 전혀 없이 그저 시간을 돈으로 팔고 있는 셈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연봉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 형성할 수 있는 관계, 미래에 재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실제 사례, 한 젊은이가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엄청난 영업 기술을 발휘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이전 연봉보다 5배나 높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친구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출 관리와 현금 흐름 관리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젊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가장 큰 실수. 오랫동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수입은 늘리지만 지출은 통제하지 않는 것. 재정 관리 기술을 배우지 않고
현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 관리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세요. 일소비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직장을 잃는다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아니면 2주도 어려울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재정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재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일하고 쓰고 다시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재정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출근 월급 소비, 다음 월급 기다리기.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함께 오릅니다. 하지만 저축은 여전히 없죠. 문제가 생기면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해도 재정적 자유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핵심 철학.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지 말고 자산을 쌓기 위해 일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비싼 핸드백도, 새 자동차도, 대출로 산 아파트도 아닙니다. 진짜 자산은 이런 것들입니다. 매달 수익을 내는 투자 계좌, 월세 수입이 생기는 부동산,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수동소득 채널, ETF 같은 장기 저축 상품, 실제 사례, 평범한 직장인이 성공한 온라인 창업가가 되기까지. 28세, 인천에 사는 정민 씨. 한 달에 250만 원을 벌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집세, 식비, 커피, 쇼핑, 그리고 주말 나들이로 대부분 사라졌죠.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월 소득의 10%는 자산을 위해 써라.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저축? 하지만 정민 씨는 작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온라인 핸드메이드 숍을 시작할 자금이 모였고 2년 뒤에는 직장 시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1단계, 자산과 부채 구분하기. 자산, 돈을 벌게 해주는 것. 부채, 돈을 빼앗아 가는 것. 예를 들어, 새 휴대폰, 부채, 배당주, 자산, 한정판 신발, 부채. 대부분의 경우 소비재이므로 ETF, 자산. 2단계, 자신에게 먼저 돈을 쓰는 습관.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 전에 소득의 최소 10%를 자신을 위해 떼어두세요. 간단한 팁. 별도 저축 계좌 만들기. 월급 받자마자 10% 자동 이체. 그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 3단계, 금융 지식에 투자하기. SNS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하루 30분만이라도 재정 공부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 기초, 패시브 인컴 만들기, 재정 계획 세우기. 지금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모든 변화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통장이 텅 비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새로운 재정 습관을 유지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우리 모두 겪는 고민.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축을 시작했는데 몇 주 만에 다 써버렸다. 왜일까요? 갑작스런 플래시 세일, 친구의 식사 제안, 충동적인 여행 예약, 혹은 이번 달부터 투자 시작,
이라고 다짐했지만 그냥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똑같은 패턴에 빠져 있습니다. 결심, 시도, 실패, 원래 습관으로 회귀. 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까요? 이유 1. 목표가 모호하다. 더 많이 저축해야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왜 저축하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차인지 버스인지도 모르고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것과 같죠. 결과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유 2. 자동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매달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면, 이번 달 저축해야지. 그럴 경우 90%는 까먹거나 귀찮아서 넘기게 됩니다. 해결 방법, 자동화입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급여가 입금되면 자동으로 10%가 저축 계좌로 이동. 투자금이 ETF나 투자 앱으로 자동 이체. 이렇게 하면 매달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유 3.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혼자보다 함께하는 친구나 트레이너가 있으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전부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라면 당신도 쉽게 그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최소한 한 명,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를 찾으세요. 또는 재정 관련 유튜브,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팔로우하세요. 매일 주변 환경이 당신에게 속삭여야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해결책 3단계로 재정 습관 유지하기. 1단계 명확한 목표 설정. 예시. 앞으로 12개월 동안 500만 원을 저축해 비상금 마련하기. 6개월 동안 ETF에 최소 100만 원 투자하기. 종이에 적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세요. 책상, 핸드폰 배경화면, 욕실 거울 등. 2단계 자동 시스템 만들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이체되는 서비스 신청. 타스증권, 신한은행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계좌 개설. 머니복, 뱅샐러드 같은 지출 관리 앱 사용. 처음에는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3단계 재정 친구 그룹 만들기.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매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첫 저축 성공 같은 작은 성과도 함께 축하하세요. 만약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서 절약,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야기, 배달 알바생의 재정 자유 여정. 이제 26세 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서울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일하며 매달 약 28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배달만 했던 그가 어느 날 재정 자유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고 달라졌습니다. 매달 수입의 15%를 ETF에 투자, 밤마다 재테크 책을 읽고 주말엔 금융 세미나 참석. 18개월 후 그는 800만 원이 넘는 투자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인천 소형 부동산 투자 공부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드리는 한마디. 우리는 태어날 때의 재정 출발점은 바꿀 수 없지만 도착점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다음 3가지를 실행한다면 1. 명확한 목표 2. 자동 시스템 3. 함께 걷는 친구들 1에서 2년 후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재정 자유의 길 위에 있다.
기억하세요. 돈은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과 같은 한 명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도 지금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